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문재인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똥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자, 이게 여당이 윤리위가 출범하는데요. 벌써 이 좌파 매체들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죠. 노컷뉴스에서 보세요. 여당 윤리위 출범, 이준석 양도구육은 1년, 5.18 4.3망언은 퀘스천마크.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요 뜻은 뭐냐면 양도구육 요 정도 발언했다고 1년 줬는데 5.18 4.3망언은 이건 뭐 1년 이상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좌파 매체에서 볼 때는 5.18 4.3망언이 엄청 크게 보거든요, 얘들은. 그러니까 좌파들이니까. 근데 양두구육은 별거 아니라고 보는데, 첫째, 양두구육 때문에 이준석이가 1년 된 거 아니에요. 성상납 그 무리가, 그리고 그거를 또 은폐시키려고 그 김철근인지 보내가지고서는 은닉 시도한 거, 그 다음에 무고를 했잖아요. 무고죄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 다음에 해당 행위 겹쳐서 1년도 모자라는데 1년 줬다는 거지. 요거 뭐 요렇게 제목을 써요. 양두구육 발언 하나 했는데 1년이다. 그러면 5.18 4.3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체제와의 전쟁, 그 다음에 역사와의 전쟁, 이 좌파 매체들은 5.18은 성역, 4.3도 성역, 이렇게 성역은 건드리지 마. 이게 좌파 매체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성역 건드린 놈들 다 작살 내야 돼.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좌파 매체고 민주당이에요.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적이 그러는 거예요, 적이 방방 뜬다고 해서 그게 무서워서 적의 눈치를 보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세게 징계를 한다. 이러면 적에게 갖다 바치는 거가 헌납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교묘한 스탠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벌써 보세요. 세계일보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하네요. 이준석의 발언을 이제 제목에 딱 따는데요. 이준석 따옴표, 전광훈을 국민의힘 상임 고문으로 점점점. 벌써 이렇게 몰고 가죠. 세계일보도.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이 하는 얘기는 차라리 전 목사를 국민의힘 상임 고문으로 모셔달라. 왜냐하면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로부터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이제 정광훈 목사가 얘기했고, 이거 사실이고, 김기현 대표도 사실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먼저 김기현 대표가 요구를 했다. 왜냐하면 그래서 사실 도와준 거거든요. 정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그 광화문 내 그 애국 진영이 왜 도와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성공을 하려면, 자, 이준석이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딴 직원은 안철수도 안 된다. 그러니까 김기현이 윤심이고, 그러니까 당대표하고 하도 논란 가슴에.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딴지 거는 거 보니까 우리가 놀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대표 나오면 안 되니까 김기현 대표로 가야 그래 궁짝이 잘 맞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겠다 해서 우리 광화문 세력이, 애국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밀어준 거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그 덕으로 과반 그냥 1차에서 넘어버려서 2차 갈 것도 없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광화문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과반 안 됐죠? 과반 안 됐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이길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랬지만 과반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또 혼란 상황이 와요. 이겨도. 근데 이기지도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크게 도와준 거거든요. 정광훈 목사를 상징적으로 하는 그 광화문 세력이 엄청, 그거는 이봉규 TV도 거기에 동조했잖아요. 이봉규 TV도 얼마나 제가 여러분 구독자님들과 그런 식으로 토론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동의 많이 해주셨고, 댓글이나 이런 걸로. 자, 그렇다면은 그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가 자기도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 요거를 이준석이는 요걸 딱 이렇게 해서 꽂아가지고
배신자답게 차라리 그러면 전 목사한테 이제 상임고문 맡겨라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도움 요청한 게 사실이라면 그냥 일말의 기대치도 없으니 전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모시다 이렇게 비꼬는 글을 올리니까 하태경이가 같은 날 페이스북을 이거 같은 라인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당원 100% 경선 룰을 바꿔야 제2, 제3의 전광훈 사이비 종교 집단의 당 장악 음모를 막을 수 있다. 국민의 뜻이 대폭 반영되는 경선 룰을 만들자. 이렇게 씁니다. 페이스북에. 어이 하태경이. 야, 왜 당원 100% 경선 룰을 하면은 네가 저 공천 못 받을 거겠지? 그래서 너 지금 방방 뜨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전광훈 목사가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이야? 야, 사이비 종교 집단이 한국 기독교 총연맹 한기총의 회장을 2번씩 하냐? 그럼 기독교 총연맹 한기총이 사이비라는 거야? 그럼 거기 가입된 수많은 교회들이 다 사이비 교회들이야? 그러면 대한민국 기독교가 사이비라는 얘기냐? 이런 이놈이 어디다 대고 네가 임마 정치인이야? 기독교를 이렇게 무시하는 놈이 어떻게 정치를 해? 아니 한국 기독교 총연맹이 사이비 집단이야? 사이비가 뭔지 모르냐? 그리고 국민의 뜻이 대폭 반영되는 경선률을 만들지. 국민의 뜻 경선 반영되는 게 뭐 역선택 받자는 거 아니야? 니네가 생각하는 국민은 국민의 힘을 사랑하는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들 그 표를 받겠다는 거 아니야? 그게 국민의 뜻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럽니다. 당원 100% 경선 룰을 바꾸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전광훈이 나와서 우리 당을 장악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극단 세력의 손아귀에서 허우적거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다. 이러면서 전당대회 룰을 변경해서 전광훈 같은 세력이 얼쩡거리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네요. 하태경이.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책임당원에 가입하자 당원 가입 캠페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세력은 애국 세력, 그다음에 보수 우파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신봉하는, 한미동맹 신봉하는. 그러니까 그 정통 우파한테는 자기들이 밀리고 정통 우파한테는 찍혔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통 우파가 아니라 배신하다가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오고 하태경이는 원래 좌파였잖아요. 좌파에서 전향했는데 전향도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러니까 자기를 아니까 자기 정체성을 아니까 애국우파한테는 버림받았다는 걸 아니까 애국우파들이 책임당원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걸 정보를 듣고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애국우파 진영을 몰아내려면 전광훈 목사를 상징적으로 까면서 100% 당원으로 하는 그 경선룰 바꿔서 대충 여론조사 비벼서 역선택 받아가지고 어떻게 야야 하태경이 이 배신자 이 하태경 이준석 뭐 유승민 이 나무래기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광훈 목사를 이렇게 까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중심 잡아줘야 할 레거시 미디어들이 좌파 언론은 그렇다고 쳐요. 좌파 언론. 걔들은 원래 좌파들이니까 우파 분열을 원하는 거고 특히 애국 세력을 징글징글 우리가 김어준이 징글징글하게 싫듯이 징글징글하게 싫잖아요. 우리가 김어준이 뭐 이런 애들 그거 똑같이 좌파 애들은요 애국 진영 보수 우파 강력한 보수 우파들은 징글징글하게 싫어해요. 그런데 배신자들 있잖아요. 우파 정당에 있으면서 뻐꾸기 둥지 이용해서 하는 애들 뻐꾸기들 있잖아요. 배신자들 이준석이 하태경이 이런 애들은 또 애국 우파가 싫어해. 그래서 적과 적의 적은 동지라고 그래서 좌파 언론들에 많이 나가고 좌파 언론은 걔네들을 또 띄워주고 먹이 사슬 공생관계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레거시 미디어들 특히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우파 신문들은 제대로 균형 잡히게 이걸 사안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런 식으로 또 동아일보도 몰아가네요. 제목을 쓴 거 보면 딱 알아요. 여당 지도부 또 전광훈 둘러싼 잡음. 벌써 이렇게 써.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는 무슨 논란으로 국힘당이 막 분열한다. 전광훈 목사 잡음으로 인해서 국힘당이 어렵다.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벌써 제목을 이렇게 써요. 레거시 우파 미디어라는 내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태영호에 대해서 이제 쓰는데요. 태영호 제가 또 조금 실망했는데 태영호한테는 실망했다가 이번에 4.3 발언 또 김구 발언에서 제가 칭찬하고 제가 좋아했다가 또 이번 발언으로 또 실망하게 제가 잘 들어보세요. 태영호가 뭐라고 그러냐. 태영호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때그때 기회를 잘 포착하는 그러니까 그 동물적인 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좋은 의미의 동물적인 감각이 아니라 요 약삭 빠르게 야 지금 요럴 때는 지금 전당대회 100% 당원룰이야. 그러면은 보수 우파 강력한 발언하면 요 전당대회 때 내가 최고위원 될 확률이 높아. 그래 4.3 발언 빵! 김구 발언 빵! 하고 그래서 당선돼요. 간신히 당선돼. 그래 놓고서는 그러고 있는데 이게 4.3 발언 김구 발언해서 이게 뭐 징계를 하느니 뭐 이게 막 좌파들이 논란하고 미디어들이 논란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징계될 거거든. 징계 1년 받으면요. 다음 총선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전광훈을 또 비판합니다. 아니 전광훈 목사가 대놓고 칭찬했어요. 4.3 발언 잘했다. 100번 김구 발언 아주 잘했다. 이거 저도 얼마나 칭찬하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징계받을 것 같으니까 동물적으로 이럴 땐 전광훈을 까야 징계위원들이 전광훈 깐 거 시원하게 생각하고 나를 징계 안 해줄 거다고 전광훈을 또 전광훈 목사를 깝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전광훈 입 닫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광훈 조용히 있어라. 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그때 기회주의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진정성이 4.3 발언 그 진정성으로 한 거야? 김구 발언도 진정성으로 한 거야? 아니면 보수파의 표를 얻으려고 전당대회니까 100% 책임당원 투표니까 책임당원의 마음을 살라고 그런 거야. 그럼 마음을 샀으면 끝까지 가야지. 전광훈 입 닫아라? 아니 그거 가지고 칭찬했는데 입 닫으라? 이게 이상합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동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윤리위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전광훈 목사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흠집을 내면서 마치 전광훈 목사하고 맞짱 뜨는 형국으로 가면서 윤리위원들한테 아예 나 잘했죠. 징계는 좀 봐주세요. 이런 거 아닌가 실망이네요. 이제 징계위가 열릴 텐데 이번 징계위가 국민의힘의 상당 앞으로의 진로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김재원 최고 징계하고 이제 태영호에 대해서 이제 징계하면서 이유를 들 거 아닙니까? 징계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태영호 전광훈 목사를 깠으니까 징계를 하든 안 하든 이유를 댈 거 아니에요. 4.3 발언이 잘못됐다든가 김구 발언이 잘못됐다든가 그러면서 그다음에 김재원 특히 최고에 대해서 징계에 대한 내용이 그럴 경우에는요 상당한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어. 그렇다면은 애국 진영, 자유우파 진영에서 국민의힘 더 믿기가 어려운데 국민의 역사관, 세계관, 그다음에 정체성이 의심스러운데 저러면 우리가 계속 밀어줘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밀어줬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나 아니면 한국에서나 일관적으로 자유를 강조하고 자유우파를 강조하고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려고 욕을 먹어가면서 일본과의 관계도 복원시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게 국민의힘은 요리 눈치 조리 눈치 보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국민의힘 계속 밀어줘야 되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전광훈 목사를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끌어들이면서 전광훈 목사와 어쩌고 저쩌고 연계된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서 징계를 한다 이러면은 전광훈 목사가 지금은 스탠스를 지난번에 신의 한수를 뒀죠. 결별하려고 그랬는데 결별은 보류하고 책임당원에 많이 가입하자. 그래서 200석 만들자. 책임당원 가입 캠페인을 오히려 했어요. 그러면서 공천권 국민에게 돌려주고 당원에게 돌려줘야 된다. 책임당원한테. 그러니까 당원권 100% 이거 얘기했죠.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징계할 때 전광훈 목사를 끌어들여서 전광훈 목사가 놀아놨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징계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공천 룰 100% 당원권으로 하자는 걸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지어는 전당대회 하태경이 주장한 대로 전당대회 룰도 100% 전당대회 이거 안 하고 여론조사 다시 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면은요 전광훈 목사와 애국진영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면 이제 완전히 결별. 오케이, 알았어. 결별하고 예를 들어서 창당 선언을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 많이 빠집니다. 추천인 전광훈 목사 쓴 게 900몇 명이라고 그랬죠. 전광훈 목사 이름 안 쓰고 그 캠페인에 가입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봉규 TV에서도 얼마나 많은 캠페인을 했는데 이봉규 이름 안 썼어도 전광훈 목사 이름 안 썼어도 그 캠페인에 그렇지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이름으로 투표해야지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당원에서 다 탈당합니다. 탈당하고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신당, 창당 그쪽으로 움직일 때는 상황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그렇게 되면 국민의 비난받는다고? 뭐 예를 들어서 보수 우파가 분열하는 거 그렇게 되면 욕먹는다. 그게 아니지. 분열을 한 다음에 단일화 협상에 나가면 되잖아요. 여기서 김계동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구 뭐 대구 달성이라고 칩시다. 자, 김계동 나오니까 국민의힘 누구 나와? 단일화 하자. 그때 뭐 여론조사로, 그때는 여론조사로 하든 뭐 당원 투표를 하든 뭐 뭘로 하든 양쪽 당원들 합쳐서 투표하든 그건 오케이. 그렇게 하자고 나올 때 그러면 찢어지는 게 아니죠. 단일화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당선될 확률이 여러 명 있어요. 그다음에 비례대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근데 어떤 당이 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까요? 강력한 보수 우파당이 더 뒷받침하죠.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당에서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레거시 미디어 조중동에서도 이렇게 몰아가고 뭐 민주당은 물론이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쟤네들의 노름에 춤추는 거예요. 쟤들은 그런 식으로 좌파 언론들은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거기 왜 국민의힘이 춤추고 만약에 징계위원들까지 거기에 춤추면 이제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양쪽 다 어떻게 되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방해는 안 하겠다는 게 정광훈 목사나 애국진영의 선택이에요. 그거는 여태까지 방해 안 했잖아요. 여태까지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지자체 선거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도 여태까지 협조만 했지 방해 안 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기에 놓였습니다. 잘 선택하시길. 아이고 태영호 최고위원 참 잘 남자가 그러지 맙시다 좀. 에이 참. 에이.